중심이 안 잡혀요. 눈앞이 멍해지면서 공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감각이 예민해져서 뇌가 자꾸 자극에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검사에선 다 괜찮다라는데 자꾸 어지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정말 많아요. 특히 어지럽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현기증이 아니라 멍하거나 뜨는 느낌이에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더더욱 자율신경계 쪽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선 귀나 뇌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검사에서 다 정상입니다 라고 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다고들 하시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밝은 조명 아래에선 그 느낌이 더 심해지고요. 중심이 안 잡혀요. 눈앞이 멍해지면서 공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감각이 예민해져서 뇌가 자꾸 자극에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멀미처럼 흐릿하고 불안정한 감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조절 능력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지금 스스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귀의 문제에서 생기는 어지럼증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이석증처럼 귀의 평형기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보통 고개를 돌릴 때 짧게 어지럽고 빙 도는 듯한 회전감이 명확해요. 반면에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생기는 어지럼은 더 흐릿하고 설명하기도 애매하다고들 하세요. 멍해요. 붕 떠요. 어디가 어색해요.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밝은 조명 아래, 사람이 많은 공간,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곳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감각 자극에 대한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뇌가 금방 과부하에 걸리는 그런 원인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극이 많은 환경에 가면 뇌가 쉽게 표현하자면 피곤해진다. 너무 뇌가 피곤해진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선 감각이 더 어긋나기가 쉬워지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의 균형 감각까지 종합을 해서 지금 괜찮다,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감각들이 서로 안 맞기 시작해요. 눈은 가만히 있는데 몸이 출렁이는 느낌이 든다든가 사람 소리랑 조명 같은 이런 자극에 뇌가 헷갈리는 거죠.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양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 지금 안전하지 않아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몸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검사 결과는 멀쩡하니까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신경 쓰지 마, 기분 탓이야 라고 하고 본인도 스스로를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신경을 너무 쓴 결과가 아니라 신경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경이 좀 피곤한 거예요. 계속 일만 시켰지 쉴 틈이 없었던 거죠. 어지럼증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는 말인데요. 무조건 병명만 찾기보다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 이러면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실제로 머리가 멍한 상태가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 특히 자율신경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멍한 느낌이라고 해도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눈은 떠 있는데 정신은 덜 깬 것 같아요. 몽롱해요.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말을 해도, 옆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길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기능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평소에 괜찮았던 어떤 밝은 조명, 사람이 많은 곳, 시끄러운 환경, 이런 것들이 유난하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쉬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서 휴식 모드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쉬고 계시는 건데 안에서는 계속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쉬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뇌가 누워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건 아니에요. 뇌가 진짜로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있으면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특히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머리가 멍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면은 더 피곤해요. 자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집중력도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멍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져요. 말이 자꾸 헛돌고 해야 할 일도 자꾸 놓치게 되고요. 일이나 공부도 잘 안 되고 머릿속에 뭔가 가득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를 단순한 건망증이나 멍한 어떤 기분 때문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뇌의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 즉 신경의 피로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히 더 자거나 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다 쓴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죠. 근데 그게 며칠이고 몇 주씩 이어진다면 단순한 피곤만은 아닐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를 흔히 무기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자꾸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율신경은 몸이 에너지를 쓰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몸은 쉬고 있어도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면 기운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고 대부분 본인의 의지 문제로 이제 돌려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의지라던가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뇌는 계속 불안정한 자극을 받고 그 결과로 몸도 계속 긴장 상태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뭐 SNS를 본다거나 영상 콘텐츠를 본다든가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뇌는 그 시간에도 계속 자극을 받아요. 결국에는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도 뇌도 모두 쉬지 못한 채로 계속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이 안 되고 무기력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이 지연되거나 자꾸 이제 뒤로 밀리게 시작하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계속 커질 거고요. 그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무기력감이 계속되면 일도 자꾸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되고 대인관계도 막 귀찮아서 약속도 안 잡고 안 나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결국은 삶의 구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내가 좀 나약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자기 자신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탓해보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정말로 잘 회복하고 있는지 혹은 내 신경계가 너무 지쳐있는 건 아닌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무기력함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꽤 명확한 신체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며칠간 피곤한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주,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일상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신경계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꾸 눕고만 싶고 해야 할 일 앞에서 자꾸 손이 안 나가고 이런다면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단순히 휴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새로 짜야 해요. 그러니까 뇌가 진짜로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쉬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요즘처럼 자극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에서는 쉬는 것도 사실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곤해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내가 게으르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회복할 여유를 못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